네, 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계라임 동물약품의 양돈 테크니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유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뜻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16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이 회장님을 석사학위로 연구를 하고 16년 전에 베링거 인계라임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사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엔테리스 윌리아이티스 회장염 백신 실험과 이 제품 등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5주년에 제가 또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발표도 여러 번 많이 하고 많이 다니긴 하지만 가장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대한민국 회장염 질병과 우리 백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돼지의 장은 영양분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독소와 여러 비소와 영양분 같은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배설하기 때문에 돼지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러한 건강한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돼지의 항균 물질을 생성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까지 밝혀져 있고요. 또한 또 최근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건강한 장에 있는 미생물 총에 의해서 식욕이라든지 혹은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꼬리 물기와 같은 돼지의 어떤 신경작용에도 이러한 건강한 장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돼지의 건강한 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돼지 소화기 질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기 질병이 있겠지만 앞서 연자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 회장염은 농장에 있는 거의 모든 돼지들을 대부분의 농장에 다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기 질병 중에서도 회장염은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장염은 사실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라고 하는 세균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적인 세균인데요. 이 세균은 세포 내로 감염을 하는 세균입니다. 그리고 앞서 연자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육성 비육이라든지 모든 후보군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 질병입니다. 회장염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앞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30년도에 이미 이런 출혈성 회장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미 게파르트라든지 스티븐 메고리스트 같은 이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1993년도, 95년도에 회장염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로소니아 균이 감염돼서 돼지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베링거 인게라임은 2001년도에 최초로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라고 하는 돼지 증식성 회장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회장염 균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특이하게 긴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간균의 형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 염색법을 통해서 이 회장염 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 두 그림은 제가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연구를 할 때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회장염 질병 관련해서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질병에 대한 역학,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과연 균을 돼지가 먹고 나면 언제 질병을 일으키고 언제 증상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 회장염 균은 먹게 되면 균을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세포에 감염이 되게 되고요. 감염 후 12시간에서 36시간 후에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회장염 균에 감염된 돼지가 감염 후 5일이 되면 실제 분변으로 회장염 균을 배설하게 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돼지에게 회장염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회장염의 전형적인 병변들은 감염하고 나서 최소 10일 후부터 만들어지게 돼서 최대 3주가 지나게 되면 그러한 전형적인 병변들이 많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임상 증상은 만성과 급성에 의해서 농장마다 질병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은 제가 2009년도에 아시아 양돈 수의사회, 일본에서 열린 2009년도에 구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돈에서부터 실제 비육돈까지 회장염에 대한 질병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이제 서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출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회장염 질병도 서코 바이러스와 같은 원천적인 질병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농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비육돈, 그러니까 육성 비육돈이 넘어서 회장염균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 부분은 산차에 따른 회장염 질병에 대한 항체 양성률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산차가 높을수록, 즉 회장염균에 대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보시는 것처럼 항체에 대한 양성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 손실은 제가 건국대학교 유진복 교수님이랑 2007년도에 실험을 했던 내용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회장염에 의한 질병의 손실은 비육돈 2당 대략 6,400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사료 비용이나 여러 비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육돈 1두당 회장염에 대한 경제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테레스 윌리아티스 백신은 동결 건조된 순화 생균 백신으로 돼지 2당 2ml를 경구로 접종하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 백신은 회장염균을 예방을 해서 급성 출혈성 설사뿐만 아니라 돼지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 또 정체, 층아리를 줄여줘서 항생제 사용량까지 줄여줘서 이제 생산성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베링거는 이렇게 어렵게 회장염을 경구 백신으로 개발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는 세포에 감염하는 거의 유일한 세균입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세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사에 의한 항체를 형성시키는 그런 사독 백신으로서는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세포성 면역이라든지 회장에 있어서의 국소적인 면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국소적인 면역은 실제 그 균을 먹어서 실제 회장염균이 감염하는 것과 유사하게 회장에서 그러한 면역이 발생해야지만이 이러한 세포 내 기생 세균에 대한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으로 주사하는 사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항체 반응밖에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균 백신으로 회장염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독 백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2010년도에 그 베트너리 저널이라는 곳에 그 스티븐 맥고리스트 교수랑 함께 연구를 해서 논문을 투고한 내용에도 보시면 실제적으로 회장염균에 감염된 그런 호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론 감마 인듀스 GTP 페이지라든지 프로테인 35와 같은 우리가 세포성 면역의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알려져 있는 인터페론이 실제적으로 회장염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세포에서 자진해서 생성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회장염을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백신은 CMI, 즉 세포성 면역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구 백신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근육 접종에 의한 돼지의 스트레스, 부작용,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사용하게 되면 이 경구 백신이라는 것은 농장의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백신 접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약간 이렇게 여드름도 났던 것 같은데요. 베링거에 입사해서 제가 이렇게 5,500마리에 대한 돼지에 대해서 백신 접종도 하고 체중 측정도 하면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구 백신은 농장의 상황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드렌처라고 하는 기구로 개체적으로 투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조급익이나
독사트론이라고 하는 음수 투약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접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액상 사료에도 백신을 첨가해서 자동으로 백신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베링거 인게라임은 농장에서 더욱 편하게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엔테리솔 펌프라고 하는 능동 펌프를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기존의 독사트론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펌프는 내가 원하는 양을 원하는 시간 안에 능동적으로, 독사트론은 아시는 것처럼 수압에 의해서 이제 약액이 빨려 들어가는 건데요. 이 펌프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정한 용량을 그 음수에 타줄 수 있기 때문에 전날의 음수량 측정이나 돼지가 물을 얼마에 먹는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백신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농장 실험을 통해서 국내 자료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여기 논문에 이제 투고된 내용인데요. 국내 농장에서도 회장염 백신을 자돈에 출하하고 실제 비육돈에 체중 측정을 해본 결과 증체량이 2.5kg, 또 폐사율은 대략 3 내지 5%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증체량 2.5kg, 일당 증체량 한 2, 30g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요. 앞서 여러 연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마지막 체중 2.5kg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돼지의 층아리를 줄이고 출하시기 적정한 체중을 옵티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한 앞서 두 연자분이 말씀하셨던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대한 이 백신의 효과도 아주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IPBS 2016년도에 발표된 PIC의 사례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강기종 수의사님이 APBS에 발표한 내용도 또 다른 종돈장에서 이러한 PHE 케이스가 발생했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PHE에 의한 급성 그런 폐사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여러 자료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염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해왔던 항생제와 비교해서 백신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왼쪽의 그림이 바로 빨간 선이 이제 역치를, 즉 회장염에 의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감염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급사라든지 설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만성이거나 감염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농장에서 회장염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사료효율 절하라든지 출하 지연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농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항생제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출혈성 설사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설사가 발생한 이후에 항생제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미 불난집에 불 끄는 상황이 되고요. 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회장염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 내 기생 세균이다 보니까 출하 때까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먹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끊게 되면 세포 안에 숨어있던 균이 다시 나와서 질병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나오거나 혹은 낮은 수준에서 성장 정체에 대해서도 이후에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회장염 백신은 회장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든 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회장염 백신에 의한 직접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좀 꽤 흥미로운 회장염 백신을 적용을 했더니 실제 돼지의 장 건강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부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돼지 웅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돼지의 웅치는 대부분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과 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흡수해서 돼지의 장에서 이러한 트립토판이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장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면 스카돌과 인돈이라는 어떤 웅치를 나타내는 성분을 만들게 되는데요. 위 사례는 이제 모던 500도 일괄 농장에서 이제 급성 회장염에 의한 손실과 웅치로 이제 도축장에서 클레임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이 웅치를 나타내는 사람이 실제 인지할 수 있는 비율로 웅치를 나타내는 비율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고 나서는 급성 출혈성 회장염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웅치에 대한 부분도 최대 80%까지 감소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회장염 백신을 적용을 하고 장내 건강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실제 살모넬라에 대한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아주 권위 있는 그런 학술지에 게재가 됐고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회장염 백신을 접종을 한 그룹과 회장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살모넬라 타이피무리움이라고 하는 살모넬라를 감염시키고 나서 실제 돼지의 장내 미생물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 중에서 클로스트리움 스피시스인 클로스트리움 부티리크롬이라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이 회장염 백신을 적용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이 균은 염증을 억제하고 또 단세지방산을 소화시켜서 돼지가 영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촉진시켜서 성장을 정체했을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에 대한 균의 배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더 이 감소에 대한 그래프를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살모넬라 균이 실제적으로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고 나서 감염 7일째에 100배 정도 살모넬라 균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일부 농장에서 이제 꼬리 물기와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자로 인한 꼬리 물기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 이 논문에서 2022년도 아주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러한 돼지의 신경적인 그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꼬리 물기도 장내 건강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장내 건강도가 향상이 되면 그로 인해서 꼬리 물기에 대한 그런 행동적인 습성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고 저희 베링거 인게람에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글로벌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회장염 질병에 대한 테크니컬 업데이트를 마치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굳건히 자리 지켜주셔서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